낙준의 지옥행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다. 낙준이 선택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감정의 가장 밑바닥을 마주하는 여정입니다. 그는 이미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천국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해숙이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었기에 스스로 천국을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없는 천국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의 이 말 한마디는 후회, 사랑, 자기 희생이 모두 담긴 문장입니다. 그는 천국이라는 안정된 상태를 포기하고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 속으로 기꺼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해숙과 낙준의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깊은 구속과 연결된 운명적인 사랑을 암시합니다. 해숙을 통해 자신도 용서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를 움직입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 전체 메시지인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관계, 그 안에서 피어나는 성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직도 미궁 속에서 살고 있는 소미를 볼까요? 소미는 따뜻한 하와이 햇살 아래 천천히 훌라춤을 추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음악은 잔잔하고 그녀의 동작은 유려하며 자유롭습니다. 화면은 느리게 전환되고 과거임을 암시하는 필터가 들어갑니다. 삶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에 대한 회상. 이 장면은 단순히 소미의 여행 회상이 아니라 그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던 시기를 상징합니다. 훌라춤은 하와이 전통 춤이기도 하지만 몸의 움직임을 통한 치유, 표현, 기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 회상은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소미 스스로가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스스로를 가늠하는 장면입니다. 현재의 소미는 정체불명의 인물 또는 감정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녀가 천국에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지옥에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와이의 바람처럼 자유롭던 그녀. 그 순간의 미소와 춤은 소미가 진짜 살아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기억을 지켜보는 유령일 뿐. 훌라춤은 그녀에게 구원이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장면은 소미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왜 이 세계에 왔는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 세계에 머물고 있는 존재라든가 하는 설정을 살짝 해봅니다. 그럼 이 제7화 예고편을 보면서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천국에서도 무표정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해숙에게 왜 그렇게 나약하게 구느냐, 여기 와서도 남 탓이냐 등의 말로 감정 자극합니다. 해숙은 웃으며 대하지만 눈빛은 얼어붙어 있어요. 시어머니는 생전부터 감정 억압형으로 며느리에게 강한 기대와 통제를 했던 인물입니다. 해숙은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왔죠. 천국이라는 이상향 속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됩니다. 과거, 죽음의 원인 또는 가정 내 갈등의 본질을 건드릴 수 있겠네요. 시어머니와 낙준, 강한 모성애와 무력한 아들로. 시어머니는 낙준에게 아직도 걔한테 휘둘리는 거냐고 차갑게 말합니다. 낙준은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어머니와 말싸움을 피하죠. 두 사람 모두 해숙을 문제의 원인처럼 언급하지만 말끝마다 감정이 묘하게 흔들립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해숙을 아들을 망친 여자로 인식. 하지만 진짜 분노의 대상은 자기 아들의 무력함과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낙준은 생전에 어머니와의 관계에 눌려 해숙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그 죄책감이 지금 낙준을 지옥으로 이끄는 감정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해숙을 다시 모욕하는 장면에서 낙준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기를 드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숙은 피해자이자 생존자였고 낙준은 구원하고 싶지만 결국 방관자였던 자. 시어머니는 억압자이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 이 3자 관계는 치료에서 폭발적으로 대립하며 결국 해숙이 과거를 용서할 것인가 끊어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센터장은 생전 요양시설 운영자. 영애는 그곳의 오래된 직원 또는 주변인을 관리하는 실무자였습니다. 겉보기엔 상사와 직원 관계지만 실제로는 영애가 센터장의 기분과 권력에 살기 위해 굴종했던 구조가 강하게 암시됩니다. 영애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침묵으로 방조한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재회, 지배는 끝났지만 기억은 계속된다. 현재 천국에서는 둘 다 생전의 지위나 권력 없이 존재하지만 센터장은 여전히 영애를 밑에 두고 말하고 영애는 겉으론 웃으며 대하지만 눈빛이 공허하거나 분노를 품고 있죠. 여기서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센터장은 아직 관계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죠. 영애는 난 당신한테 미안하지 않아.
죽어서도 끝나지 않은 응어리를 표출합니다. 드라마 톤에 따라 센터장이 가해자였지만 죄의식 없이 천국에 온 이유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영애는 자신의 무력한 침묵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를 심판하려는 결심을 보일 수도 있죠. 영애가 센터장을 용서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정면 돌파. 두 사람이 있던 요양원에서 실제 사망 사건이 있었고 그 책임이 센터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혔던 과거가 드러납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 생전의 죄와 마주하는 구조 속에서 영애와 센터장은 가장 잔인한 권력의 흔적을 공유한 인물들입니다. 겹치는 기억의 본질은 진실인지 조작인지 소미는 천국에서 자신이 본 사람들, 장소, 감정들을 겹쳐진 것처럼 낯설고 익숙하게 기억합니다. 기억 끝에 여기 뭐가 있을지 분명 모르니까. 처음인데도 너무 익숙해요. 그 사람, 내가 알았던 사람 같기도 하고 소미가 실제로 이 세계를 한 번 더 경험한 적이 있다거나 혹은 기억 일부를 지운 채 재진입한 인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세 가지 가능성을 열어봅니다. 생전 기억을 아무래도 억제한 채 제가 천국에 큰 온 잘못을 존재이거나 했나 봐요. 반복적으로 환생, 재입장한 이른바 순환자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타인의 기억을 일부 공유한 기억이식자 혹은 관리자 역할로 가늠해봅니다. 그녀는 천국에서 가장 밝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겹칠 때마다 그 미소는 점점 깨졌다. 제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에서는 진짜 죄책감이거나 아님 조작된 죄의식. 이건 고백이 아니라 기억의 틈 사이에서 튀어나온 마지막 방어였다. 이 대사는 자기 반성의 어조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혼란의 증거입니다. 소미는 뭔가 행위를 했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죄책감만 남아있죠. 이건 기억을 통제당했거나 스스로가 기억을 봉인했을 때 나타나는 정서 패턴입니다. 과거 회상의 틈에서 겹치는 사람 등장. 소미는 해숙이나 낙준 혹은 제3의 인물을 보고 과거를 떠올립니다. 배경은 하와이, 병실 혹은 버려진 방 같은 장소. 이때 나타나는 인물이 과거 소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 이 인물은 지금은 천국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있을 수도 있죠. 기억해버렸다. 그날의 내가 정말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걸. 소미는 생전 누군가를 해쳤거나 구조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의식조차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음. 진짜 지옥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나 자신이었어요. 과거의 단편적인 장면이 떠오르고 감정이 무너짐. 죄책감의 정체 발견, 자신이 저지른 죄 혹은 선택의 결과를 직면. 다른 인물을 위해 자신이 벌을 받겠다는 결심이 생겨나죠. 소미의 뇌피셜까지 좀 펼쳐보았습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또 한 주를 기다려야 되네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처음에는 무슨 이런 드라마가 있어 하고 방관하듯이 시청했는데 회가 거듭할수록 재미와 숨겨진 진실들을 알게 되니 흠뻑 빠져들었네요. 다음 주에도 다음의 예고편 보며 추리놀이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리플레이 픽 구독, 좋아요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